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이죠. 어제는 정상회담을 했고요.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하고 만남을 하고 오후쯤에 이제 일본으로 떠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은요, 여러분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3단계로. 맨 처음 양국 정상하고 측근 2명이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통역만 딱 대동하는 단독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국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 다 배석한 확대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초 회담은 90분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말입니다. 1시간 49분, 109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109분 동안. 뭐 회담의 길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뭐 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는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담의 어떤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서로가 할 말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서로가 할 말이 많은 것을 많이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애초부터 한미 정상회담은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겠죠.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경제 중심축을 미국으로 이동한다. 저는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요, 안보 동맹 그리고 경제 동맹이었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술 동맹으로까지 자리매김을 했다는 뜻. 다시 말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차원을 한 차원 높였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는요,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자마자 삼성 평택 캠퍼스를 직접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지대하게 가졌고요. 또 이 반도체가 앞으로 한미 동맹의 어떤 기술 동맹의 핵심이 될 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중국을 뺀 첨단 기술의 어떤 동맹,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추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웨이퍼거든요. 웨이퍼. 쉽게 말하면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 웨이퍼에다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고 썼고요, 미국은 바이든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써가면서 말입니다, 세계에다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기술 동맹을 시작한다 이렇게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저는 반도체는 시작일 거고요,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말입니다,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전이나 SMR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마트 원자료까지 기술 동맹의 어떤 폭은 굉장히 높여간다. 이렇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지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미 정상은요, 경제에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집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 와서 IPEF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
이거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참여를 하거든요. 중국을 뺀 공급망 사설을 구성하는 그 형태의 모양새도 지금 만들어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은 미국과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을 엮어서 첨단 기술의 동맹을 만들어 가고요. 그 외에 일반 제품의 공급망은 중국을 뺀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구상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들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파운드리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나노 반도체를 지금 삼성에서 아예 전격 공개를 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2차 전지 또 전기차. 저는 전기차 부분은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정의선 부회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 왜 만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거예요. 미국 조지아에 6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죠. 지금 현대 기아차는 여러분 보세요.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을 만들었죠. 2009년에 현대차 알리베마주 공장을 만들었죠. 2006년에 이제는요 조지아주에는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미 기술 동맹의 어떤 결정체로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요 우리만 어떤 특수하게 비메모리 반도체는 1등이지만 파운드리는 지금 대만에 이어서 2등이잖아요.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1등이죠. 그죠? 이런 상태라면 전기차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것은 어쩌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주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만 지금 전기차를 미국에서는 강자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중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윈, 또 미국 입장에서도 윈, 둘 다 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요. 한마디로 안보에 이어서 경제, 경제에 의해서 기술까지 확대되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게 중국은요 이게 기본적으로요 1등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진다? 그것을 중국이 봐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진짜 위험해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1년 기준입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5.3%예요. 무려 말입니다. 1629억 달러입니다. 1629억 달러면 25.3%라는 것 굉장하죠. 여기에 홍콩을 우회하는 것까지 따지면 여러분 30%가 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죠. 그때 우리가 난리 났을 때 요소수 말입니다. 요소수가 중국에서 공급 안 하니까
대한민국 전역이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전역이. 저는 이런 경고성 보복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사드 보복까지 갈란지 이것은 중국에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섣불하게 이번에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15개국 이상이 참여하잖아요. 그럼 거기 다 제재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만 특별하게 제재한다?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하고는요 경제전쟁이 벌어질 가능성 큽니다.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초격차 기술을 못 갖고 왔거든요. 요소수 하나인데도 전국이 덜썩덜썩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전기 배터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산화나트륨. 중국의 의존도는 83.5%입니다. 황산 코발트는 81.5%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안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술 혈맹까지 맺었다면 이제 중국을 기왕이면 적대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독거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빼고 말입니다.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라도 이게 중국을 다독거리는 게 필요해요. 중국의 수출 비중이 너무 많은 거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IPEF라고 이야기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는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공급망 사설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중국에 수출하던 것을 동남아로 수출할 수도 있는 게 동남아로. 이미 동남아로 많이 넘어간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수출이 다변화될 때까지라도 급작스러운 어떤 충격을 막기 위한 것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로 따져서는 200개가 아니라 2000개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중에 의존도가 높은 것,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 지금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또 다른 사드 보복을 맞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요 자기들 나라밖에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강대국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뒤따라가는 정책으로는요 도저히 우리의 어떤 충격을 충격이 없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진짜 발걸음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요. 또 경제의 어떤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